지금부터 2024년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 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제 지식재산 분쟁에서 선호되는 법정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님께서 좌장으로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세션 좌장을 맡은 특허법원의 구자헌 판사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수 국가에 동일한 특허가 등록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허권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나라의 법원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세션에서는 특허법원의 국제적인 통합운동, 특허관리 전문회사 MPE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MPE의 등장과 포럼 쇼핑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법원의 형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1세션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을 좌석 배치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허법원 이혜진 판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통합법원 제2항소법원의 재판장이신 리안 칼덴 판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클락 체니 수석 판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CAFC 법원장을 역임한 랜달 레이더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토론할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석자들 분께서는 자료집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세션 주제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특허법원 이혜진 판사님이 국제지식재산 분쟁에서 선호되는 법정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혜진입니다. 예, 저는 오늘 국제 IP 분쟁에서 선호되는 법정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적, 지역적, 통합적 움직임, MPE 소송의 증가, 포럼 쇼핑과 포럼 셀링 현상, 단일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의 선호 현상, 통합적 결론 추구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IP 법원의 필요성입니다. 예, 첫 번째로 국제적, 지역적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연합국들은 2012년 단일 특허 제도를 도입하였죠. 단일 특허가 유럽 연합국에 효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 특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6월 통합특허법원 UPC가 설립되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의 관할을 통합한 법원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지역적 통합의 좋은 선례라고 할 것입니다. UPC 소송은 비용 감소와 함께 유럽 법원들 사이의 판결의 모순 저촉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도 존재합니다. 단일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 유럽 특허 국가들은 특허가 모두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각 유럽 국가 법원에서 한국 기업에 관련 총 소송 건수입니다. UPC 설립 이전에는 매년 10여 건의 소송이 있었으나 UPC 설립 이후에는 2건 내지 또는 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작년 6월 UPC 설립 이후 UPC에는 작년에 3건, 올해 12건, 총 15건의 한국 기업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한국 기업 관련 소송이 UPC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UPC의 판결 결과가 많이 쌓이고 UPC의 장점이 부각될 때 많은 한국 기업들이 UPC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MPE 소송의 증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는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특허 주장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입니다. 특허 주장 기업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격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으로 우리는 소위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타겟된 기업의 혁신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하지 않은 MP들 또한 존재합니다. MPE 소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MP에 타겟된 기업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MP들은 이 극대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포럼 쇼핑 현상도 증가합니다. 최근 MP 소송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 비용을 투자하고 승소 시 자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소송 금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MP들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라이센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P 소송은 기술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대학이나 연구소, 개인 발명자들은 MP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들의 특허를 구매해줘야지 발명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P 소송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케이스별로 통계를 구한 건데요. 매년 3천 건 이상의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고 그중 50% 이상은 MP 소송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는 MP 소송이 전체 소송의 3분의 2나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국에서의 한국 기업과 MP 소송 현황입니다. MP들은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60건 내지 80건 정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럼 쇼핑과 포럼 셀링 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T 국제 출원과 국제 무역 등의 발달로 특허권 침해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허권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파급효가 큰 법원을 찾아 나서는 것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최근 들어 법원들은 특허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포럼 셀링 형상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은 6개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중복 관할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영업소와 주소지가 대체로 서울이고 IP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대체로 서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관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반면 이에 대한 항소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에서는 포럼 쇼핑이 불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특허법원이 2022년 9월에 IP 소송을 담당하는 기업 대리인들인 킴파 단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마켓의 크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이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이 정해진 다음에 다음을 선택해야 될 건 법원이겠죠. 법원은 소송 절차가 빠르고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적으며 손해가 크고 금지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텍사스와 델라웨어, 독일의 경우는 düsseldorf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나의 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IP 소송에서 선호되는 법정제일까요? 한국은 마켓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클 수가 없죠. 이로 인한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은 판결의 파급효가 큰 미국 또는 독일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발생한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전쟁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잘 유명한 사건입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10여 국가에서 50여 개의 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소송 비용과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이 두 기업은 2014년도에 전격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소송은 모두 취하기로 말이죠. 그 뒤 소송은 미국에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2018년은 서로 합의를 하고 또 사건의 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기업들이 소송으로 인한 시간, 비용,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 이후로 미국에서의 한국 기업 관련 소송은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80에서 130건에 이릅니다.
다섯 번째는 통일된 결론을 추구하는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부스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타일러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러한 인공지능인 다부스가 특허 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거절되자 이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 경과를 보면요, 2020년 영국에서는 타일러 박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2021년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타일러의 박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죠. 그 뒤 2021년에는 영국, 미국, 독일 법원은 순차적으로 타일러 박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2022년 호주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타일러 박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뒤 한국과 일본도 같은 이유로 타일러 박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부스 사건은 동일 사안을 두고 일부 견해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계 각 법원들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해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 각국의 판사가 하나의 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하였더라면 타일러 박사는 통일된 판결을 얻고 또 상당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롭고 혁신적인 IP 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분쟁의 통일된 해결의 요청, 그리고 인터넷, AI, 메타버스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분쟁 메커니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크고 중립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법적 확실성이 보장되는 새롭고 혁신적인 법원이 필요한 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UPC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법원이 아시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11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아세안 10개국과 아시아 5개국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경제적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아시아연합 지식재산법원에서 각국의 판사들이 모여 다 같이 심리하고 통일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진 판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특허법원의 국제적 통합운동과 관련해서 칼덴 판사님이 유럽통합법원의 설립 배경과 장점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9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 UPC가 먼저 설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물론 있죠. 유럽 특허는 이제 유럽 특허청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특허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8개의 이런 협약에 대한 체약 회원국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27개의 EU 회원국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11개의 EU 비회원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UPC 같은 경우에는 EU의 그런 조직이 아니고요. 이 EU 회원국의 안에 있고 그리고 밖에 있는 회원국을 포함하는 38개의 체약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배경 지식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EP 같은 경우에는 각 EPC 회원국에서 국가 특허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EP는 국가별로만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지주의 때문에 이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에서 이제 유효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다룰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EU 국가들이 브뤼셀 규정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외국의 EP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럽의 특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인 그런 특허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별로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8개의 EU의 최악 회원국들에서 이제 하나의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는 특허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18개 국가에 이제 특허를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더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EP 같은 경우에는 UPC에서도 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초기 7년간은 과도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 과도기 7년 기간 동안에는 이 국가에서도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7년 동안에는 이제 UPC에서도 할 수가 있고 개별 국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특허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에서 옵트아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도록 하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니트리 펜턴트라고 하는 유럽의 단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UPC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럽의 특허 중에서 옵트아웃을 한 경우에는 이제 개별 국가의 법원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그 특허 같은 경우는 모두 기존과 같이 개별 국가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계속에 대한 브뤼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를 수리하게 되는 법원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브뤼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UPC에서 유효성 소송 중인 경우, 그리고 이의제기와 항소가 EP와 TBA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 이 둘 간에도 이제 병렬적인 관할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UPC에서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EPC에 가속을 하는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EP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속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UPC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이제 EPO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UPC 같은 경우는 일을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UPC가 큰 어떤 지연이 발생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큰 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송들, 그러니까 개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병렬적으로 진행된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굉장히 큰 이제 시장으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이제 특허 국가들로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국, 독일, 그리고 한두 개 정도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그런 국가들에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송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합의를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UPC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19개 국가가 한 번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영국을 이제 따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UPC로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로 이렇게 법정지가 정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EP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한 그런 이익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병렬적인 소송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픽시방 케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유럽 전역에서 진행이 되었었죠.
좀 이런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UPC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장점이 뭐길래 그렇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비용이 적습니다. 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한 번에 18개 국가에서 이제 무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는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허가 약하면 조금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강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UPC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양쪽 그런 규칙을 좀 더 좋은 점들을 따가지고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좀 장점을 가지고 혼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국 덕분에 이제 사실은 영국에서 원래는 이제 참석을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이런 영미법계의 내용도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문가와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신문도 진행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간 진행이 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부 심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결정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내에는 나올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밖에서는 코스트 시프팅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승소한 당사자의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피고가 이 원고에 대해서 이 비용 담보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무분별하게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NPE의 그런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의 담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재량권입니다. 법원의 재량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인의 재정 상태상 이런 비용 명령이 회수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면은 그리고 UPC의 비용 명령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런 비용의 담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공지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봤을 때 충분한 이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용에 대한 담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 쪽에서 신청인 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를 할 그런 이의를 제기할 그런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입증해야 되는 것은 이제 원고 측, 신청인 측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청인만 가지고 있는 정보 상에서 이런 자금 여부를 알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신청인 측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NPE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치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특허가 유효가 아니라거나 혹은 이런 침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포트폴리오의 가치 자체가 내려가게 되고 거의 제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허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체를 가지고서 자금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 담보를 미리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 적정한 그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제 소송을 위한 그런 자금도 있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은 이 비용에 대해서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이제 비용의 담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담보 제공 의무가 어떤 사법 접근권을 저해하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NPE들이 우리 이제 법원으로 많이 오지 않았던 그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또 우리 UPC의 상당히 장점인 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 특허 중재와 이제 조정에 대한 센터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분쟁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인 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팬데믹 시간 동안 저희가 사실은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관들이 이제 UPC에 있는 법관들이 이런 실질적인 그런 소송 심리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듣고자 하지만 그래도 비디오 컨퍼런스로 많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덴 판사님의 UPC 발표에 대해서 미국의 체니 판사님과 레이더 변호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통합법원의 설립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소송 절차나 그 절차에 영향이 있거나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니 판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아주 큰 질문을 3분 안에 답을 하라니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 한국의 그 판사님들 또 여기 패널에 계신 판사님과 함께해서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이분들에게도 지난 수년 동안 많이 배웠는데요. 저는 그 미국의 공식 출장으로 여기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저희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몸을 담고 있는 ITC가 얼마나 또 한국과 미국과 또 우리 특허 관련 인더스트리의 협업 관계를 중요시한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UPC에 대해서 또 포럼 쇼핑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는데요. 아직 뭐 그런 트렌드는 제가 많이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 컨퍼런스에서 변호사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 나중에 저에게 따로 와서 UPC에서 들어본 적 있느냐는 꼭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UPC가 얼마나 빨리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지 알고 있는지 또 UPC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는지도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ITC 제가 몸담고 있는 미국의 ITC의 장점은 항상 속도 그리고 여러 큰 시장에 대한 액세스를 컨트롤하는 것이 장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시장은 한 3억 3천 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U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처분을 내린다든지를 뭐 18개국 플러스 영국의 3억 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 경제적인 어떤 측면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한국 기업과 ITC에서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ITC에서 일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또 한국 기업이 제시하는 소도 많죠. 지금 이 판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소송 들이 미국에서 뭐 한국 기업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거 저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미국 또 국민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 뭐 기아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또 LG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을 좀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UPC가 저희 큰 경쟁 상대가 되고는 있지만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레이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Please turn on the microphone. Technology knows 네, no bounds. 기술은 어떤 That means 국경이 없습니다. that with a major patent or 그래서 innovation, 큰 특허라든지 발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to international patent strategy 국제 특허 is leverage. 전략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은 레버리지입니다. Place that will give you the earliest, 굉장히 조기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어떤 레버리지를 줄 만한 그런 시장에 먼저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해하는 그런 대상 회사에게 좀 더 강력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야 되죠. means that the UPC is 결국 UPC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법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이제 소송들이 UPC로 많이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소송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요. UPC에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이제 이런 레버리지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에서도 항상 동시에 이런 소송 제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그런 합의를 유럽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굉장히 이제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종 합의를 미국에서 하면 훨씬 더 보상 금액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아시아라든지 혹은 UPC와 같은 곳에서 빠르게 레버리지를 얻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한 일을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영어로 한국 특허 법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빠른 레버리지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언제든지 합의는 미국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체니 판사님의 법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ITC 같은 경우에도 전체 미국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를 굉장히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ITC라든지 혹은 UPC로 먼저 가든지 아니면 한국의 법원으로 먼저 가신 다음에서 합의는 미국에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체니 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MP 소송과 그리고 포럼 쇼핑 현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9분입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his is my first 제가 24 hours in 지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24시간을 보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그래서 한국 방문인데요. 그렇지만 어쩐 첫인상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 호텔 룸에 한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강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모든 곳이 빛으로 가득 차고 또 단풍이 들고 해서 아주 강렬한 색상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한국에서 좋은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ITC에 레버리지를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은 한국의 그런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과연 미국이 이길 수 있을까요? 어쨌든 ITC도 나름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MP 소송에 대한 어떤 완충제를 제공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저희 시스템 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ITC에 좀 좋은 판결을 얻으려면 미국의 국내 인더스트리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국내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 미국의 그러한 기술과 관련되어서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산업, 도메스틱 인더스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업체가 꼭 미국의 본사를 두고는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기업이 여러 자원을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한 투자라는 것은 뭐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과 뭐 R&D를 진행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조지아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위한 뭐 배터리 생산 공장을 두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툴리즘, 보톡스 관련된 뭐 연구를 진행하는 설비를 미국에 두는 것도 다 도메스틱 인더스트리에 도움을 주는 걸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메스틱 인더스트리의 입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면 ITC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ITC와 미국의 지방법원의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이더 변호사님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ITC에서 주로 제공하는 구제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액세스,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품을 판매되는데 미국이 특허를 침해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것이 도메스틱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준다면 ICT가 오더를 이슈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입구항이 있죠. 지금 뭐 180개 이상의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명령을 내려서 그 침해되는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보상책이나 이런 것을 재정적인 저희가 어떤 그 보상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미국에서 알겠지만 그 미국의 지방 법원에 있는 배심원 제도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ITC에는요. 많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의 판사가 있는데 5명의 엔지니어링 디그리를 가지고 있고, 판사 모두 다 그 엔지니어링 학위를 갖는 2명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TC에서 소를 그러니까 재판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전문 노하우를 사용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ITC에 다루는 90% 이상의 케이스가 IP와 관련된 것이고, 또 무역기밀과 관련된 소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ITC에서 한 15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땐 2년에 한 번 정도 무역기밀 관련된 케이스가 하나 정도 있었지만, 지금 무슨 14개 정도가 매년 있는 것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ITC에서 다뤄지는 무역기밀 케이스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ITC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TC 통하면은 재판에 가는 게 9개월밖에 안 걸리고, 또 기술과 전문 노하우는 판사가 있고, 또 3개월 정도의 판결을 보통 내는 식으로 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결이 나면 저희 ITC가 또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정치성이 배제된 커미셔너가 있고요. 각각 피고 원고 중에 3명이 또 참여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ITC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 정치적인 사안들보다는 어떤 데이터나 경제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 멤버들도 다 엔지니어링 디그리를 가진 변호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즉 ITC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면 16명 정도의 엔지니어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케이스를 면밀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즉 ITC에 판결이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오버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랑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연방 수뇌 항소 법원보다도 저희가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를 사용하셔야지만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내는 판결문은 300페이지 정도 돼서 길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 이슈라고 논쟁거리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판결문에 다 씁니다. 물론 배심원을 사용하면은 군구조끼리 기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스노나 답을 가지고 오지만은 저희가 판결내는 판결문의 어떤 부분도 다시 다 리뷰가 가능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다른 법정지 대비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ITSE가 내는 또 결정은 연방수뇌항소법원에서 꼭 이것을 준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모든 사안을 살피고 또 저희가 더 빨리 결론에 다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미국의 지방 법원에서는 실제 법정까지 가서 3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12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다 완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ITC는요 또 판사의 판결과 나고 나서 또 IT 차원에서 또 결정을 내리지만은 그게 번복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커미션 차원에서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레이다 판사님께 얘기했듯이 저희도 합의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저희 결정은 경제적으로 여파가 크죠. 왜냐하면 침해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또 금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미국의 ITC에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니 판사님 발표와 관련해서 먼저 칼덴 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럽 통합법원에 MP들이 제소를 한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또 유럽 통합법원이 MP들에게 선호되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실제 제조업체인지 아니면 관리업체인지 부분을 확인하진 않는 통계를 하진 않는데요. M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받고는 하는데 다만 이 실제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을 판매하는 회사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라면은 NPE를 굉장히 엄격하게 봤을 때는 이걸 NPE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에릭슨, 노키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모바일 업계에서 큰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 영역을 넘겨가지고 이 모바일 폰 포트폴리오를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네트워크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에릭슨 노키아가 MPE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PE의 정의를 어떤 식으로 선을 그을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도
있죠.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하고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이런 추가적인 그런 연구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NP다 아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 모델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금이 적게 있고요. 그리고 보통 뒤에 이제 등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최소한의 그런 자금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소송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썼지만 뭐 안타까운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고 이제 소송의 안 좋은 결과가 이제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합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UP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의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스트 시프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항소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지의 이제 정보를 가지고서 봤을 때 이 신청인 같은 경우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내 자산이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비용 담보에 대한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PC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좋은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 담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크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합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UPC를 좀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레이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니 판사님께서 ITC 장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이 미국의 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 중에서 연방법원을 선택할 때는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기업은 무역위원회에 소송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 The choice of where you litigate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선택은 세 가지 요소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하고요. 두 번째는 expense 얼마만큼 비용이 드느냐입니다. put out, and the third 그리고 세 again 번째 is 요소는 the standing of that litigation 이제 그 with respect to 소송에서 entire international 나오는 market. 결과가 전체 이제 국제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When I'm advising 그래서 그런 clients, 쪽에서 I very 봤을 때 often 제가 이제 say 고객들에게 얘기를 할 때, 제 일회인들에게 얘기를 할 때 ITC가 사실은 시작하기 제일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in a year, 한 해 만에 끝이 나죠. 한 3, 4년 걸리지 않고 빨리 끝이 나고요. expend 그리고 far less. 비용도 적게 들고요. It's interesting. You have to spend 흥미로운 that 부분이 money 있죠. faster. 왜냐하면 빨리 돈을 써야 앞부분에 이제 상당히 금액이 크지만 좀 더 길게 이제 시간을 가져보면은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내 비용을 아끼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ITC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The entire market. 전 You have all 마켓에 the leverage 대한 you need 액세스를 이제 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wherever 이 it's 부분에서 또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Again, you always file in the district 그렇다 court 보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시에 지방 법원에서도 소송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레버리지가 ITC에서 나오게 되면은 damages law. 미국의 손해배상 그 법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ITC에서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레버리지 삼아서 지방 법원에서도 이 합의를 하는 그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다 변호사님께서 전직 CAFC 법원장과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MP 소송과 포럼 쇼핑 현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9분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Let me tell you an experience. 제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Shortly after I 하겠습니다. left the bench, 제가 이 판사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corporate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산의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 크게 막 환호를 하면서 이
레이더 판사 전 판사님이 어디서 이 소송을 할지, 특허 소송을 할지에 대해서 법정지를 정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손을 들라고 했어요. 텍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막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막 델라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막 이러더라고요. 델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였어요. 지금 계신 델라웨어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한 곳이 이제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투표를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제 답은 뒤셀도르프로 가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UPC가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이면은 UPC로 가라라고 아마 할 거예요. 아니면 아마 한국 특허법원으로 가라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굉장히 빠른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제적인 이제 시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UPC일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한 1년 내에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ITC와 같은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요. 이제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텍사스라든지 델라웨어라든지 이런 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델라웨어 판사분이 계시니까 델라웨어로 가는 걸로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합의를 하면은 아주 유리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특허법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정지의 선택 그리고 재판장 혹은 판사의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사를 고른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브라이트 판사에게 가야 된다. 길스트랩 판사에게 가야 된다. 아니면 조던 판사에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사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지뿐만이 아니라 판사도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좀 규칙 그리고 법 등이 변화를 하면서 조금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늘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기에 레버리지를 얻고 이것을 이후에 합의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NP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한마디 더 드리자면요. 60%의 미국 지방법원에서의 소송들이 NPE 특허관리 회사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주 큰 규모의 경쟁적인 그런 소송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기업들 간의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재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판사 혹은 중재인도 고를 수가 있고요. 중과법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 제한도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이 한 9개월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 18개월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들 간에. 그렇다 보니까 중재로 가면은 좀 많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경쟁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이제 중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 법원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소송들이 MP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큰 이제 소송건들 있잖아요. 특히 바이오 제약 쪽에서 나오는 그런 소송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중재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더 변호사님 발표와 관련해서 먼저 칼덴 판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통합법원의 설립으로 앞으로 유럽 내에서는 더 이상 포럼 쇼핑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Well, yes. Because there is no 네. jurisdiction for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같은 outside 경우에는 its own territory. 이제 그 So 영토 therefore, 밖에서는 is limited 관할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럼 쇼핑이 이제 유럽의 UPC의 관할권 안에서 이제 we do see 제한이 될 겁니다. there is a certain preference for some local 네, divisions within our court. 우리 There's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우선 on Germany. 그 선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이제 독일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Germany 그 이유는 독일이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소송 country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patent litigation. 대부분의 이제 유럽에서의 특허 소송들이 이제 독일로 갔었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t remains to be seen how that 하지만 work out in the future. 미래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And loaded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은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since they're all based on European patents and the substantial 이제 is very 유로피안 much, 패턴트 commonly. EP라고 한다면은 The EPC countries 대부분 EPC 국가에서는 많이 이제 조율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국가에서 소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송을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UPC가 그러한 그런 시스템을 많이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니 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거대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선호를 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1년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져 소송 기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점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ITC를 이용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절차 등이 있다면은 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세 가지를 여기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ITC가 빨리 이렇게 소를 처리하는가? 일단 의미 있는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효한 데드라인이 있다면 트라이얼 데이트를 설정하고 난다면은 그거 재판기를 설정하면 그거 수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판사가 판결문 내는 거 또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 내는 그런 유의한 데드라인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또 회사들이 그에 따라 소송과 관련된 예산을 미리 잡고 뭐 하해라든지 다른 것과 관련돼서도 스케줄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웨이버 유예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데드라인의 의미가 더 생기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침해 주장에 대해서 뭐 선행 기술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 그거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포기한 거, 즉 웨이브한 걸로 저희가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드라인 지키지 않으면 포기한 걸 간주하니까요. 세 번째는 액티브한 judicial involvement, 적극적으로 판사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즉 ITC의 판사들은 자기가 맡은 소송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비디오 텔레컨퍼런스를 관련 당사자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가지게 됩니다. 9개월 내에 재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텔레컨퍼런스를 활용함으로써 소가 빨리 처리가 하게 되고 여러 분쟁이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장점 덕분에 제가 볼 때는 그 속도 덕분에 더 가속도가 붙던 스피드가 스피드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일단 내 케이스 자체가 빨리 처리된다는 것은 감을 잡으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더 빨리 또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케이스들이 빨리 처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패널들의 발표와 답변에 근거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덴 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UPC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 기업들은 UPC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유럽 전역의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덴 판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하나의 판결을 가지고 18개 국가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무효 결정이 한 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18개국에서 한 번에 이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가능성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영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다가 모든 그런 계란을 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특허와 관련해서 옵트아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UPC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나서 여기서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법원에서 어떤 재판부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메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레벨에서 다루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좀 세부적인 그런 특허들, 작은 특허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UPC로 가져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특허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UPC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강하다면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UPC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UPC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병렬적인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이제 밸런스가 맞춰질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체니 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미국 IP 소송 건수를 보면 텍사스 서부 및 동부뿐만 아니라 델라웨어,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특허 소송이 증가하여 특정 법원으로 IP 소송이 편중된 현상은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데 일단 캘런 판사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폴로업으로 답변 드리면 특허가 무효화됐다. 그래서 어떤 성크 코스트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주장하게 안 되고 뭐 주장할 수 없으니까 무효화되고 그래서 일단 한번 주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소송 처리하는 것과 관련돼서 2017년에 TC 하틀랜드라는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법원들이 어떤 법정지가 어떤 소에 대해서 적절한 장소인지를 판단하는 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소송이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판사 중에 하나가 특정 판사에게만 뭐
특허권이 가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돌리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대법원이 무엇보다도 뭐 포럼 쇼핑이나 또 판사 쇼핑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ITC에서도 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건이 할당이 되는지가 규칙이 있습니다. 2명의 판사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문제 조금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ITS에 모든 자기가 맡은 특허 소송을 무효 처리하는 걸로 좀 악명이 높은 판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사건을 맡다 보니까 이제 로테이션 이 판사 차례다. 그러면 모든 커리어가 소장을 들고 빌딩 앞에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택배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법무법인의 잘 처리하는 택배사들이요. 그래서 모르는 다른 택배사들은 모르는 법무법인이 그러면 모르고 그쪽으로 소를 내면은 기다렸다가 다른 판사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처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 없습니다. 즉 더 이상 판사들 중에서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ITC는 정말 투명하게 통계치에서 패소와 승소에 대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가서 어떤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웹 기반의 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라도 판사 기록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와 어느 정도 조아르면서 판결을 하는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돼서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레이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송할 때 특허권자 측에 선호하는 법원과 그 상대방 피고 측에서 선호하는 법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쩌면은 논쟁적인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통 어떤 특정 판사에게 가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장점이 뭐가 있는지를 볼 때는 사실 이 결정을 어느 정도 퍼센트로 내리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 가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효를 완화하고 싶은 혹은 침해를 면하고 싶은 그런 피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싼 그런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판사들을 좀 선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통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서머리 저지먼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의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재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약식 판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부의 어떤 젠틀맨이라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약식 판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북부 그리고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약식 판결이 나오는 그런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심리를 들어가기 전에 소송을 종결하게 되는 그런 약식 판결이 나오는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식 판결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원고들이 좀 선호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피고들이 좀 선호를 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진 판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유리한 재판지를 찾아 소송하는 것은 시간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수긍할 수 있고 그 필요에 따라 법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이 통합된 새로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 측면에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UPC 또는 ITC 또는 캘리포니아 이런 텍사스의 법원을 찾아갈 수 있는 법원은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MP들이나 또는 사내 법무팀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제적 IP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생사가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합니다. IP 법률이 세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법률과 절차 등이 달라 당사자들은 다른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IP 분쟁은 여러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이 통합된 법원으로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저는 기업들이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절약하고 R&D 등의 활동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통합된 새로운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큰 마켓을 담당할 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UPC와 같은 새로운 통합법원 형태가 아시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질문과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플로어 질문을 몇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누구에게 질문하는지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네, 그러면 네, 권보은 판사님, 네,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I'm Judge Bohong Kwon, serving at 네, the 저는 High Court of Korea. 한국의 특허법원의 구본 판사입니다. 일단 아주 좋은 발표 내용 또 토론 내용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체니 판사님께 그 웨이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웨이버 시스템이 법의 조항으로 명기화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것을 기본 아니라면 기본 법리로 수립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왜냐하면 판사가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포기하라라고 했을 때 그래도 판사가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느낌 못 받으셨는지요? 예, 일단 저도 이런 컨퍼런스에서 다른 판사님들과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ITC 같은 경우에는 그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행정 절차 법이라는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따르면은 판사가 여러 절차의 그 과정을 관할할 수 있다라고 광범위하게 쓰긴 했지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ITC의 판사들이 그 자체적인 개별적인 그 소위 말해서 절차 또 심리의 절차를 관할하기 위한 자체 규정들을 두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웨이버 룰, 즉 포기와 관련된 규정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법에서는 즉 지방법원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 법의 일부로서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금거법이 돼서 ITC 판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방법원 여기 브루클린에서 오신 판사님도 계시는데요. 지방법원에서도 어떤 포지션이나 정보를 특정 기간까지
못 제출하는 경우에 웨이버를 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변호사님께서 한번 네, 같은 테이블인데 네, 변호사님께 한번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노태학 대법관님하고 이혜진 부장님께서 그 국제재판부와 또 특별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받을 게 있는지 저지 켈던하고 저지 레이더에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I'll ask the question for Judge Calden and Judge Rader. 네, 그 켈든 판사님 그리고 레이더 변호사님 앞에서 노태학 판사님 그리고 이혜전 판사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법원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몇 년 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어로 이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효익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절차적인 효익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런 국제 재판부에 들어가는 그런 소송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건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국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특허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조금 선도적으로 아시아 IP 법원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PC 같은 그런 이제 통합 법원을 만드는데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두 분께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Well, it took Europe in the end only 18. 네, 유럽에서는 결국 18개의 체약국이 이제 체약을 했습니다. 사실 50년이나 걸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협정을 결국 UPC 협정을 만드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18개의 체약국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언어였습니다. AI가 없었죠. 아주 오랫동안 AI가 없었잖아요. 심지어 이 UPC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결이 됐을 때도 지금만큼 AI가 많이 개발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역, 통역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매우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법원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판사를 활용하기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이제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사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시아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영어가 아무래도 국제적인 언어잖아요.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해서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를 조금 유일한 언어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국제재판부를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했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모두의 모국어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어 같은 경우 몇 명의 판사가 유럽에서 독어를 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국가의 변호사들이 이제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언어가 현지 언어로만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국제적이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국어를 하는 판사를 원할 것이고 베트남에서는 사실은 베트남어를 하는 그런 판사를 그리고 변호사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소송을 여러 가지 언어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영어로만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비슷하게 좀 그 장점 단점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The question you have to ask 네, is, 지금 is it 던져야 된 worth it? 질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s Judge Calden 지금 컬든 판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real difficulty coming to 정말 agreements as to how you're going 이런 to 합의에 select 이르는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판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Asian 아시아 특허 법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 판결이 각각의 개별 국가에서 또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느냐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일 법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단일 결정이 나온다면은 물론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장점 혹은 목적의 많은 부분들을 obtaining leverage in one 어떤 court or 레버리지를 하나의 이제 법원에서 먼저 얻은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다른 이제 국가에서 기술 분쟁을 합의하는 데 활용을 한다면 비슷하게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that the system is working and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시스템이 움직여 왔고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 법원을 아시아 지역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Maybe if I may add,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첨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within the European Union, 유럽 연합 안에는 quite a elaborated 굉장히 그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브뤼셀 규정이라든지 여러 시행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특허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내에서 여러 가지 실질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의 단일 법원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all of that, I think, 그래서 to be done among the Asian countries.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을 할 때도 이런 많이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니 판사님 하시고 싶은 말 계신가요? The success of a court that's 네. competing in the international 국제적으로 그 경쟁하는 법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제책을 제공할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UPC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잠재력을 갖은 이유는 구제책 자체를 아주 큰 시장에 대해서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이러한 그 통합법을 만들었을 때 해당이 되는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고 국제적으로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레이더 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현재의 시스템은 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도 보면은 당사자들에게 다른 어떤 곳에도 소를 진행 중이냐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 IT까지 왔다면 다른 곳에서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전략적 목표에 다르게 미국 내에서도 다른 법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들이라면은 해당이 된 소송을 회사의 어떤 문제에 맞춰서 매체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통합된 법원을 가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회사마다 경제적인 현실이라든지 뭐 처한 문제들이 다 다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정된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로부터 마무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서 1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진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10회째를 맞이해서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이 자리에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0회째까지 1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컨퍼런스에 참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특허법원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새롭고 혁신적인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패널 여러분들과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입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I hope you found this panel as insightful. 네, 지금 패널이 제가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되면 매번 배우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Worthwhile.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컨퍼런스들이 그래서 아마 열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의 특허법원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컨퍼런스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세션에도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컨퍼런스에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조금 주최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미 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법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그 무역을 다루기 때문에 무역도 지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또 미국 무역 대표부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중요한 무역 협정을 한국과 체결을 했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코러스라고 부릅니다. 그게 조금 조크도 들어가 있는데요. 코러스는 말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같이 합창한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코리아, US 약자를 합치면 또 코러스라고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역협정에 일을 하면서 어떤 경제의 기적, 한국이 이룬 경제의 기적에 대해서 정말 제가 쓰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이 무엇을 이뤄냈는지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특히 그것을 이루하는데 특허가 도움이 됐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한국, 미국의 어떤 유니크한 관계를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올 수 있게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에도 이러한 대화를 계속 나누고 이틀 동안 또 좋은 대화 있기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I'd like to reflect just a moment on 잠시 이 of our 우리 기술적인 법원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특정한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법원들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태국과 같은 국가들로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대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이 중국까지도 번져 갔습니다. 20년,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국가들이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어갔습니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 어떤 법원에서 어떤 특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기술 소송을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기간은 굉장히 협력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법원들이 서로 함께 일을 하면서 각각이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이러한 소송들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5에서 10년 사이에 이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UPC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이 더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UPC가 어떤 식으로 또 이런 기술 법원 내에 많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서 계속해서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들이 서로를 알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훨씬 더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법 성과 부분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40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대치를 맞출 수 있게 된 수준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사법 성능 어떤 그 수행을 이제 기술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발표해 주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사분들과 구자원 수석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